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찬우입니다. 자, 18단원 이론편 두 번째 시간. 회전체의 부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도형, 선생님 지난번에 말했듯이 크루아상이나 어떤 빵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어떤 걸 떠올리면 쉬울 것 같냐면은, 바베큐 해본 적 있어요? 통바베큐? 고기를 꼬챙이에 탁 꽂아가지고 뱅글뱅글 돌리면서 불에다 굽는 거잖아. 여러 면이 골고루 있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돌아가는 어떤 잔상, 이걸 싹 모아놓으면 어떤 특정한 회전체가 될 텐데 그것들을 이제 부피를 구하는 과정. 그 과정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이번 시간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적분의 후반부 연산 자체는 14단원부터 진행했던 단편적인 연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산보다는 식을 세우는 과정, 적분 범위, 그 다음에 그때 생기는 대칭성 등등등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8-5번부터 하면 되겠네. 그죠? 보겠습니다.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Y축 둘레로 회전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시면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Y는 2X제곱은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고 그 다음에 Y는 2라는 이게 지금 1이니까 이게 Y는 2라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 X는 0, Y축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요걸 갖다가 Y축 둘레를 회전이라는 뜻인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이런 도형이 되겠죠. 이런 도형. 이런 도형이 되면서 무슨 약간 물그릇처럼 생긴 이런 도형인 거야.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여기가 Y좌표, 여기가 Y좌표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dy를 하시면 되는 거죠. Y축을 다 적분하는 겁니다. 여기 뭐 쓰는 겁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인데 반지름 이게 x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파이 r의 제곱 dy. 이해되겠어요? 이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x제곱을 y로 적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x를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x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ln-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파이 ln y 전체의 제곱 dy가 되는 거고요. 이거 적분 어떻게 합니까? 부분 적분을 두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테크닉이 하나 있습니다. 쌤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x제곱 dy니까 x를 이렇게 y에 관한 식으로 만들라고 적분을 해도 됩니다. 근데 또 뭐도 가능하냐면은 여기 주어진 dy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이 식이 y는 2x제곱이니까 양변 x로 미분하면은 dy dx는 2x제곱이 되어서 얘 넘기면 dy 자리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2의 x제곱 dx를 집어넣을 수 있어가지고 이 식은 인테그럴 파이 x의 제곱 그리고 dy 자리에 2의 x제곱 dx를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단 적분구간을 바꿔줘야죠. 적분구간의 값이 1부터 2까지가 되면 이게 지금 y가 1이 되면 x는 0이 되는 거고요. 얘가 2가 되면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식도 역시 x제곱 2x제곱 적분은 부분 적분을 두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가 어느 게 더 쉽냐 이런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x제곱 dy를 적분하는 방법은 1번 x를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y를 y로 적분하는 거, 2번 dy를 dx로 만들어서 이 식을 x에 관한 식을 x로 적분하는 거. 단 적분 구간을 치환 적분할 때는 적분 구간을 바꿔줘야 되는 것만 추가로 주의하시고 후반부 연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문제 따라서 어느 게 더 쉬운지 어려운지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넣어야 됩니다. 되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sin x. sin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네. 그죠? sin 함수. x축, y축. 그 sin x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요렇게 되겠네. 여기. 2분의 파이일 때 그때 y 값이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y축 둘레로 회전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이 되고 여기도 이런 식이 돼서 이런 도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형이, 이런 도형이. 네. 그러면 똑같아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의 d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요. y는 sin x이기 때문에 x 자리에는 뭘 써야 되냐면요. sin의 역함수 y를 써야 되는데 이걸 뭐 대학 과정에서는 아크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은 앞에 문제하고 다르게 x를 y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dy를 dx로 만드시면 되겠네.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y는 sin x니까 양변 x로 미분하면은 dy dx는 코사인 x이고 dy 자리에 코사인 x dx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인테그랄 파이의 x제곱에 코사인 x dx 단 적분구간을 바꿔줘야 되죠. y가 0부터 1까지 y가 0일 때는 sin x x도 0이고요. y가 1일 때는 sin x x가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파이 x제곱 코사인 x dx가 되고요.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분을 역시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식 세우는 거 알겠습니까? 식 세우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뭐 회전체를 구한다, 외워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회전체보다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는 건데 그 단면이 원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고 그때 그 r이 바로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x를 y로 바꾸거나 dy를 dx로 바꿔야 되는데 x를 y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dy를 dx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산은 생략 18-5번을 같이 해봤고요. 18-6번부터는 또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네요. 포물선 y는 4-x제곱 x축 y축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4-x제곱이니까 뭐 이런 포물선이네요. 이런 포물선 얘가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최고점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1인 직선인 거죠. y는 x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도형 이 도형 보이나요? 요 도형을 x축 둘레로 회전을 시킨 거니까 이게 뭐 이런 느낌의 뭐 요런 느낌의 뭐 이런 느낌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도자기의 안쪽이 비어있는데 그 안쪽이 비어있는 게 이런 원뿔 모양의 이게 비어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구하는 거 이렇게 생긴 도형을 x축 둘레 회전시킨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도형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킨 뭐 이런 부피 이런 부피를 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점을 먼저 계산하셔야겠다. 어떻게 구합니까? 4-x제곱이 x 더하기 2인 걸 풀면 되겠네요. x제곱 플러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은 0이어서요.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파이 곱하기 y제곱 dx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x축을 다 적분하기 때문에 이 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그 반질이 뭐냐면 이 점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파이 곱하기 y제곱 dx가 되는데 이때 y제곱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그러면 이제 포물선의 y는 4-x제곱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4-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죠. 4차식 적분은 뭐 어렵지 않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y는 x 플러스 2라는 이런 직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 자, 이거 알겠어요? 바깥쪽 부피를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자기 부피를 구하는 생각해보세요. 도자기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도자기 겉면의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에 겉면의 부피 구한 다음에 그다음 도자기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의 부피를 구해서 이걸 빼면 도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과학 시간에는 그 도자기를 물에 집어넣어서 물의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이 실제로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수학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겉에 둘레 부피에서 안쪽 부피를 빼면은 그 차이 있는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자 18-7번
곡선 y는 x제곱과 y는 mx로 둘러싸인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또 x축, y축. 그래서 뭐 y는 x제곱, y는 x제곱. y는 mx는 이런 도형입니다. y는 mx.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이 도형이야, 이 도형. 둘러싸인 도형. 되겠습니까? 이거를 x축으로 회전시킨 거를 vx, y축으로 회전시킨 거를 vy라고 할 때 뭐 식을 세우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이거 교점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교점. mx는 x제곱이니까 이 교점은 뭐 m이 되겠네요. 그때 y좌표는 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vx부터 그릴게요. vx는 x축 회전시킨 방법은 인테그럴 0부터 m까지. 그 다음에 요 위에 직선을 회전시킨 거에서 이 곡선을 회전시킨 걸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y제곱에서 y제곱, 이 y제곱 뭘 들어갑니까? mx 들어가요, mx. mx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m까지 파이 곱하기 요 아래 거는 y는 x제곱이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x의 4제곱 dx. 자,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파이는 그대로 있고요. m의 제곱이 있고, 근데 그 m의 제곱에다가 x제곱을 적분하게 되면은 3분의 1, 3분의 m의 제곱, 그리고 x의 세제곱, 그거를 0부터 m까지, 마이너스, 이 식은 5분의 파이가 되고 x의 5제곱이 되고 그거를 0부터 m까지 구하시면 되겠네요. 0 대입하면 0, 0이고 m 대입하면 3분의 m의 5제곱이고 이거는 5분의 m의 5제곱이니까 15분의가 되면서 5 빼기 2m의 5제곱 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VY 구하는 건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생긴 이런 거. 그러니까 바깥쪽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이번에 m의 제곱까지 dy를 하는 거 y축을 따라서 이게 vy입니다. 그때 이 바깥쪽의 x좌표, 바깥쪽의 x좌표, 다시 바깥쪽의 x좌표. 이렇게 커다란 원에서 이 안쪽의 x좌표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곱, 파이 r 제곱을. 그래서 바깥쪽의 x좌표 뭡니까? 이 원이니까 파이 x 제곱이 되는데 그때 이 x 제곱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은 y는 x 제곱이니까 이 값이 y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 안쪽은 파이 x제곱. 근데 y는 mx니까 x는 n분의 y에서 제곱하게 되면 이 값은 m의 제곱분의 y제곱. 뭐 파이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 x제곱 빼기 파이 x제곱인데 첫 번째 x자리에는 x제곱 자리에 y를 집어넣고 두 번째는 x제곱 자리에 n분의 y 전체 제곱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선생님 한 줄을 일부러 안 쓰려고 조금 줄여 썼는데 적분이 바로 가능하죠. 파이를 묶어내면은 2분의 1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m의 제곱에 3분의 y의 세제곱을 0부터 m의 제곱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0 대입은 0이고요. m제곱처럼 파이 들어가고요. 2분의 m의 4제곱이고요. 여기는 m의 제곱처럼 m의 6제곱이니까 없어져서 마이너스 3분의 m의 4제곱이 돼서 6분의 파이의 m의 4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거 같대요. 같으니까 이 값은 15분의 2 m의 5제곱 파이는 6분의 파이의 m의 4제곱인데 파이는 없어지고 m은 역시 양수기 때문에 없어져서 6분의도 2가 되고 여기는 5가 됩니까? 이렇게 돼서 m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vy-vx의 최대값과 이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이것도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vy니까 vy-vx를
이용한 뭐 최대값과 상수 m의 값 구하는 거니까 이거 거기 보면 vy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6분의 파이의 m의 4제곱이었고요. vx 얼마였습니까? 15분의 2 m의 5제곱 파이였으니까 빼기 15분의 2 파이 m의 5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m에 관한 함수니까 fm이라고 놔볼까요? 네. 이거의 최대가 되는 순간 m값과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m에 관한 오차함수죠, 오차함수. 그래서 그래프 그리려면 f'm을 구합니다. 앞으로 오메 값이 3분의 2 파이 m의 세제곱 마이너스 5가 앞으로 튀면 또 3분의 2네요. 3분의 2 파이 m의 4제곱이 돼서 이 식은 3분의 2 파이로 묶어내면은 m의 세제곱으로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m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값은 m이 0일 때하고 m이 1일 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m이 1보다 크면은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얘는 감소.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가 돼서. 문제가 뭐 m이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서 그래프는 대강 뭐 이런 오차함수 이런 그래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게 극대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m이 1일 때가 극대값이자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 1을 요따가 집어넣게 되면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5분의 2파이가 돼서 30분의 1로 통분하게 되면은 5에서 4를 빼니까 30분의 파이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후반부는 뭐 미분화 관계가 있는 내용이고요.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 생기는 좀 더 까다로운 과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18-8번입니다. 전체적인 이론은 똑같아요. 뭐 새롭게 배우는 거 이번 시간에 없고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냐? 요즘에는 또 동영상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게 아마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면 그 입체동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상이 좀 더 예전에 비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해서 사인하고 코사인, 둘러싸인 도형을 x축 둘레를 회전해서 부피를 구하십시오니까 뭐 느낌상으로는 앞에 있는 부분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2파이가 되고 여기가 파이가 되면 이 사인 함수는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사인 함수입니다. 코사인 함수는요. 출발해가지고 이게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어떤 부분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을 X둘레로 회전을 시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아까 있는 문제 같은 경우 전부 다 축에 대해서 한쪽 방향에만 있었는데 이걸 회전시키면은 이 회전시키는 부분이 어떻게 뭔가 좀 겹쳐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값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사인 x는 코사인 x 똑같아야 되니까 x가 4분의 파이가 되면 되고 또 4분의 5파이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와 있는 거는 그런 이유인 거죠, 지금. 네,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 회전시키는 거예요, 지금.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뭐 이런 느낌이지. 회전시키면 이걸 기준으로 얘는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또 요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가니까. 근데 또 이 뒤쪽 부분을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좀 그리기가 힘드네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얘는 뭐 요렇게 이런 자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뱅글뱅글 회전을 시켰을 때 생기는 이 부피를 구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삼각함수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 이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넓이를 다 구할 필요 없이 여기는 4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 이때가 언제냐면은 부호가 반대가 되는 점이니까 4분의 3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까지의 회전체의 부피만 구해서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원칙적으로 이 도형이 아래에만 있습니다만 회전을 시키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생긴 도형을 회전시키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런 상황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문제 이렇습니다.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는 위에 있는 게 무슨 함수냐면은 인테그럴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는 파이 곱하기 y제곱인데 이 y가 사인 함수예요. 여기 사인 함수, 사인 함수. 그래서 사인의 제곱 x dx를 하시고요. 맞니?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도형을 회전시킨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아래쪽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회전을 시킨다는 게 이렇게 생긴 이거를 회전시킨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빼주는 거야, 요거를 회전시키게 되면 이 부피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요거를 여기 부분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얼마냐면은 2분의 파이거든요. 2분의 파이. 그래서 인테그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파이 곱하기 y제곱 이번에는 코사인 제곱 x dx. 네,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4분의 3파이까지의 이 부피가 나오는 거고요. 이 오른쪽은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2 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어떤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 계산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이로 묶어 놓으시고 이거 적분하게 되면 이 값이 2분의 x가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사인의 2x가 되고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요. 또 이 식은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얘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가 되는 거니까 2분의 x 플러스 4분의 사인의 2x 이거를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해보면은 4분의 3파이를 집어넣 파이를 그냥 묶어놓게 전부 다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4분의 3파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4분의 3이니까 8분의 3 네, 8분의 3파이 다 쓸게요.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숫자가 너무 크다, 그지?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파이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아래 끝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또 플러스 4분의 1 연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여기서 2분을 집어넣으면 또 4분의 파이 네,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마이너스가 네,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계산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그냥 한 번에 쓰겠습니다. 바로 쳐가지고 2분을 집어넣게 되면 파이가 되는 거니까 0이 되고요. 4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값이 8분의 파이가 되는데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 돼서 4분의 1인데 아래 끝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값은 얼마예요? 여기가 8분의 파이 여기는 8분의 3파이에 8분의 파이 빼면 8분의 2파이가 되고 또 8분의 파이니까 8분의 파이가 되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8분의 파이 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 여기다가 또 4분의 1 더하니까 4분의 3이 되네요.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냐? 이 두 배를 한 게 답이죠. 네, 그래서 4분의 파이 제곱
더하기 2분의 3파이. 이게 답이고요. 이걸 4분의 파이로 묶어내면은 이 값이 파이 더하기 6. 네.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네, 구한 게 답이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18-9번. 곡선 y는 lnx와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이거 접선이 등장하니까 미적분 2에서 미분다는 문제죠. 그걸 둘러싸인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회전시켜서 부피를 구하는데 하나는 x축 회전, 하나는 y축 회전이니까 접선의 방식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해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부터 x축이고 y축이면 이게 y는 lnx예요. 그리고 원점에서 접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접선 문제는 접점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t, ln(t). 이 점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ln(t는) t분의 1에 관련되고 x-t. 원점을 지나니까 x에다가 0 집어넣고 y 0 집어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되네요. -ln(t는) -1. 따라서 t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x좌표가 2고요. y좌표가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은 뭡니까? y는 2분의 1x라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 부분을 1번 x축 둘레로 회전시키니까 이렇게 회전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1이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직선을 먼저 회전시킬까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 파이 곱하기 y제곱인데 이 직선은 y제곱하니까 2의 제곱분의 x의 제곱 dx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이 곡선의 넓이는 1부터 2까지를 적분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이 곱하기 y제곱. 네. 파이 곱하기 ln x 전체의 제곱 dx. 이게 vx가 되겠습니다. 이 적분을 그냥 하면 되는 거죠. 3분의 x제곱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부분 적분을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연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1번. 자, 두 번째. 이걸 y축 둘레로 회전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은 어떤 도형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이런 직선이 되고 뭐 또 뭐 이런 로그 함수가 돼 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런 입체 도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똑같아요. 인테그럴. 이게 이제 y좌표가 1이니까 0부터 1까지 파이 곱하기 x제곱 dy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 x제곱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x는 이게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가 뭐냐면은 y는 lnx니까 x는 2의 y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은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2y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인테그럴에 이번에 y쪽은 똑같네요. 0부터 1까지 파이 곱하기 x제곱의 dy를 하는데 두 번째 x제곱은 요 직선의 방정식 y는 2분의 1x가 되는 겁니다. 근데 x는 2y가 되는 거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2의 제곱 y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 적분은 훨씬 쉽다. 이런 적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네, 끝.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가 18-9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행하겠습니다. 뭐 계산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냐면은 이 식이 여기는 자연상수 2의 제곱이라는 식과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것 자연상수 2의 제곱과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0을 집어넣게 되면은 2의 0제곱이니까 1이니까 뭐 자연상수 2가 없는 항구 나오게 되겠네요.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우세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수학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원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키고 또 이런 직선 둘레로 회전을 시키세요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뭔가 하나를 소개를 시켜줄게요. 우선 변형을 시켰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이게 13이니까 10이니까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리면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니까 뭐 이런 거죠.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거 그릴까요? 하나, 둘, 뭐 이렇게 그리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1이 원이니까 이렇게 생긴 원인 거예요, 지금. 알겠니? 이 원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키니까 이게 회전시킨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도형이 되는지 상상이 됩니까?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크림이나 이런 게 발라져 있으면 더 좋아하는데 도너츠 모양이 되죠. 도너츠 모양이. 토러스라고 하던가? 네, 도너츠 모양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뭐 이런 도형이 뭐 이런 도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림 그리기도 힘드네요. 네. 이런 도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도형이. 그래서 이 자른 단면이 원이죠. 도너츠는 잘라보면은 이 도너츠를 자르면 항상 자른 단면이 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을 갖다 한 바퀴를 뺑 돌린 이런 도형. 그러니까 이것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도너츠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도너츠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공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런 도형을 회전시키는 부피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서 이런 부피가 나오겠죠. 도너츠 안이 꽉 차 있는. 그 다음 거기에서 이렇게 생긴 부피를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노란색의 부피를 빼주시면은 이 빨간색하고 노란 이 원이 회전되는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부피는 좀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X축이고 Y축인데 이가 1, 2, 3 1, 2, 3 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긴 원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긴 원 이거를 회전시킨 이 부피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이 뭐냐면 중심이 0,3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생긴 도형 중에서 그 중에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부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 위쪽에 있는 걸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죠. y는 3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네. 여기 넘어가서 y 빼기 3의 제곱은 1 빼기 x제곱이니까 y는 3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식이고 그 중에서 플러스 루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위의 식. 여기 이 어떤 식이냐면은 y는 3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있는 식이 뭐냐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식이 y는 3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걸 회전하게 되면은 인테그럴 여기가 1이고요 0이죠. 이것도 이제 다 할 필요 없이 0부터 1까지 적분한다면 2배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파이 곱하기 y제곱. 근데 그 위에 거가 뭐냐면 이거기 때문에 이 y제곱자리에 뭘 집어넣으시면 되냐면은 3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 dx를 한 다음에 빼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파이에 이번 요 아래쪽을 적분한 건 y가 이거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한 거를 빼셔서 곱하기 2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알겠지만 토러스 모양의 이 도너츠 모양의 도형은 이런 식으로 뿔마에 해당하는 걸 제곱하기 때문에 3의 제곱에서 3의 제곱한 것은 빼면은 사라지고요. 또 루트 파트도 빼면 사라져가지고 뭐가 남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6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에 빼기 마이너스 6 루트가 되는 거니까 12가 되어가지고 여기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12 파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가 되고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구하는데 이 계산은 이제 삼각 치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x를 뭐 사인이나 코사인 치환학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쉽습니다.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 이게 얼마입니까? 원이 있으면 이게 원이 있으면
이 원이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 그때 이 도형의 방정식이 뭐냐면은 y는 루트 1-x 제곱이거든요. 네.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는 이 넓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여기서 6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4분의 파이고 거기다 24를 곱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4분의 파이 제곱인가요? 네, 제곱. 얘가 4분의 파이고 거기다 24파이를 곱하는 거니까 6파이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근데 잘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부피가 뭔가 그렇지. 요 길이가 지금 3이잖아. 이 길이가 3이잖아. 요 길이가 3이란 말이야, 3.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럼 이제 요게 만약에 이 x축에 비해서 더 멀어지면은 더 커다란 도너츠가 나올 것이고요. 더 가까워지면 더 작은 도너츠가 나오는데 그 도너츠의 두께는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게 더 멀어지면 멀어짐에 따라서 훨씬 더 부피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원을 직선 3x-y 플러스 8은 0을 둘레로 회전시키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되게 좀 약간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이상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이게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 그냥 할까요? 이런 도형이 있으면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면은 y는 넘기고 나누시면은 4분의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점을 지나고 뭐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이 직선으로 이 원을 회전시키는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에 또 원이 하나가 있으면서 이렇게 생긴 이런 도너츠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직경이 작은 도너츠야.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직경이 작은 도너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 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포함된 거죠. 이 중심좌표가 얼마입니까? 중심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2,3이었어요. 이 중심좌표가. 그 다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방금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이니까 이 둘 사이 거리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하니까 d는 루트에 제곱하니까 25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고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고요. 플러스 8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이 값이 10이 되어서 5분의 10 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길이가 3이 아니라 2로 바뀌면 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3이 아니라 2로 바뀌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식에서 다 똑같고 요 자리가 2로 바뀌는 거 빼놓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요 자리가 2로 바뀌고 요 자리가 2로 바뀐 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연산에 있어가지고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엔 뭐가 남느냐? 결국 뭐가 남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여기는 4에다가 4를 더하니까 8파이 루트 1-x제곱 dx가 되고 거기에다가 2배를 하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12파이였는데 그래서 정답 뭡니까? 8이 16. 16파이 곱하기 4분의 파이 하니까 4파이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가. 그래서, 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요 길이가 2배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이 도너츠 모양의 두께가 똑같다고 치면은 이 도너츠를 봤을 때, 이 도너츠의 반경. 알겠습니까? 이 두께가 똑같아서 쳤을 때 도너츠의 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이 부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건 어디에 중요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던킨 도너츠 사장님이야. 그러면 그 도너츠의 크기를 전 세계에 다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중요한 게 도너츠의 이 두께. 그와 동시에 이 도너츠 전체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상술로 이야기를 하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커 보이는데 실제 도너츠에 들어간 밀가루 양이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것의 크기를 얼마로 하는 게 최적화됐을까? 뭐 이런 거라든지 거기에 이제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추가를 하면은 그랬을 때 손님들이 언제 뭐 먹기가 더 좋을까? 또는 손님들이 한 입에 또는 한 끼 식사로 또는 한 개로 먹기에 편리한 건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게 추가가 돼서 이제 이 도너츠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경영학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게 다 과학이고 수학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너츠의 부피를 구하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회전체 부피가 굉장히 많은 양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알고 나면은 결국에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한 부피가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할 때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